채널A 기자 등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 사건을 세간에서는 검언유착 또는 권언유착 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MBC의 보도였습니다. 채널A 기자 이동재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려고 했다. 이 와중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자 신라젠이라고 하는 업체에 연루되어 있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씨의 대리인 지모 씨를 만나 취재를 했는데요. 지 씨는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MBC에 제보를 한 인물입니다. 유시민의 등장 이후 사건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노무현 세력의 대결 구도로 전이 됐습니다. MBC 보도가 있은 후 민주당 또는 친민주당 측에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강요 미수 혐의를 받던 이동재 기자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정황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한 검사장은 이 녹취록 중간에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상황 전개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취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취재를 공포의 취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정작 MBC도 이동재 기자를 취재하면서 몰래 촬영 녹화를 내서 취재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도 이 사안과 관련해 오보를 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서 사과까지 한 것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7월 18일 KBS는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다음날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사과드린다. 이런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바로 다음날 사과를 해야 할 보도를 하다니 국민 입장에서는 수신료가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지요. 이후 정치권 주변에서 권력과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진짜 권언유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인 연대는 브로커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양승동 KBS 사장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인 연대 측은 제3의 인물이 녹취록을 왜곡해 기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3의 인물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이처럼 파급력이 큰 기사의 경우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인용 보도할 경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사화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누군가 또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 권력 핵심 인사가 KBS에 정보를 전달 또는 개입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럴 경우 데스크는 비록 녹취록이 없다 해도 보도를 결정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KBS 내부의 고위 인사가 자신의 취재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취재팀에 하달한 후 신뢰할 만한 정보이니까 보도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자가 보도를 하려 할 경우 녹취록을 반드시 확보했어야만 합니다. 녹취록 없이 보도를 감행했다면 KBS의 현 보도 시스템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고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이 강요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 검찰 내 최고위층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재 한동훈의 녹취록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본 다수의 시민들은 이 정도 사안으로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 검사장도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만약 이번 사건의 두 피의자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사달의 진원지인 MBC와 KBS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의 주장대로 권력과 양 방송사가 유착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을 찍어내기 위해 이번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취재윤리의 문제가 이처럼 권력과 권력이 부딪히는 대형 이슈로 부상한 이면에 무언가 숨겨진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보수 성향 언론 그리고 여권과
친여 성향이 강한 방송사에 사활이 걸린 이번 싸움. 자, 이런 사활을 건 대결이 성사되려면 정권이나 여권 측은 자신의 치명적 문제를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봉을 꺾겠다는 어떤 계산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앞서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로 돈을 왕창 번 사람들 주변에서 정권과 연계된 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찜찜함이 남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냄새가 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검찰은 부정과 비리에 있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타협할 경우 결국 검찰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의 일부가 쪼개진 상황이고 곧 태동할 공수처에 밀려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의 칼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집권 세력을 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부당한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고자 하는 현 검찰 수뇌부, 그 위상과 권한을 고수하고자 하는 보수 진영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양측은 일합을 겨뤘습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검찰 개혁, 어쩌면 검찰 장악이 될지 모를 이번 개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자칫 일반 시민이 상상하지 못했던 권력 내부의 치부, 이 치부가 검찰에 의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이 국면에서도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과정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은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종의 피해자인 셈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권력과 검찰 또는 보수 진영의 사활이 걸린 것 같은 이번 싸움은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선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양 세력이 배수의 진을 치고 사활을 건 승부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